예,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두 편을 봤는데요. 첫 번째로 봤었던 영화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입니다. 원래는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일도 있었었고요. 항상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많이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일은 뭐 가족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휴가를 받고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온 뒤에 다크페이트를 오늘 가서 봤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나왔던 터미네이터는 스토리는 평이했지만 액션은 극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스포일러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그 부분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터미네이터 2편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연출적인 부분이나 혹은 배경적인 부분, 그리고 이야기를 흘러나가게 하는 전개,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2편을 뛰어넘는 3편은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리즈가 나오게 됐고요. 하지만 터미네이터를 좋아했었던, 과거의 영광을 생각했었던 관객들은 굉장히 즐겁게 영화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미네이터 2편의 오마주를 그래서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닐까, 간접적으로요. 지금까지 나왔던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전부 다 흥행에는 뭐 좋은 걸 보여줬지만 메시지나 혹은 터미네이터의 아류작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는 아니었고, 또 이번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지는 않았지만 제작에 참여를 했었고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편이 터미네이터 3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 2편의 유명한 덤프트럭 추격신과 유사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장면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장면을 살짝 뒤집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거는 저는 이번 편에서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정말로 멋진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덤프트럭 씬 같은 경우에 그 존 코너가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터미네이터가 나타나서 그 위기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의 도움을 주고 도망을 가는데 이 편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는 사이보그와 인간이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들어와서 도와줬다는 이런 설정은 과거의 오마주를 가지고 온과 동시에 분명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저의 이런 생각은 좀 오바됐다. 그리고 야, 그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마주만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왜 거기에 이러한 장면을 넣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철망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터미네이터 2에서 사라 코너가 갇혀있는 그 정신병원을 T-1001인가요? 그 액체 터미네이터가 지나가면서 그 총이 딸깍하고 걸리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좀 오마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메라 각도는 물론 유사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장면을 일부러 넣었던 거는 오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에 이제 그 터미네이터 2를 오래전에 봤었던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그 메시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이 영화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그 공포나 관점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은 주인공의 남동생, 즉 데니의 남동생이 원래는 왁싱을 하고 차의 표면을 닦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기계로 대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일자리를 잃게 되게 생겼고, 그래서 데니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가지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사장에게 가서 내 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기계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자를 수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고 따지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이 댄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불합리함이나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뭉쳐야 되고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캐릭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게 이후의 스토리에서 자신은 몰랐지만 어떠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를 알게 되는, 너는 원래 예전부터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거를 밑밥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인데요. 터미네이터 과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공격하는 터미네이터, 즉 가상을 설정을 해서 인간이 기계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소프트뱅크라던가 이런 곳에 로봇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이제는 기계보다는 약한 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계들이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범위를 침범함으로써 인간의 공간을 점점 잃게 되고 있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들은 카더라 썰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업체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투자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너무 인간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포심을 굉장히 담백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과거에서는 가상 속에 어떤 무서움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를 대신해서 넣었을 때 데니의 남동생 자리를 빼앗은 기계가 들어왔을 때 사장이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리는 게 아닌 이 영화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사이보그와 인간이 도망칠 때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오마주로 썼고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 세 번째로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물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